많은 구설수에 오르며 사이비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신천지. 과연 그 실체는 어떨지 한번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신천지는 여러가지 이슈와 탈퇴자들의 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상황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게 되었죠. 피해자들의 증언과 신천지에 심취한 신도의 다큐멘터리가 방송을 타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여러가지 썰은 있지만 막상 취재를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단, 사이비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물고기 상담소와 신천지 탈퇴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이석훈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영상에 출연하였고 또 물고기 상담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신천지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영상 올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천지 포교를 가장 당하기 쉬운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요? 길거리 제일 대부분 무난하다. 홍대, 신촌 거의 항상 신천지인들이 상시 대기 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다니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마치 할 것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니다 보면 한두 번씩 말을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좀 신천지의 신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고, 두 번째로는 어플이나 오픈 채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픈 채팅은 검색할 때 키워드를 입력을 하잖아요. 세미나 아니면 자기개발, 심리학, 상담 이런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세미나 갈 사람, 팝업 스토어 갈 사람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와요. 근데 무조건 1대1 채팅방, 개설된 방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대화를 하고 너 올래? 라고 소개를 시켜줘서 가면 신천지인 경우가 거의 90%가 넘을 거라고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99%가 신천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 뭐 여성분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목적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떳떳한 남성이신데 그냥 나랑 가자? 약간 그런 뉘앙스일까요? 이것도 제가 신천지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코로나 때 사실 포교를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엄청 활발하게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여자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대신 카톡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여자를 보고 온 애를 어화둥둥하면서 잘 놀다가 세미나에 같이 가가지고 너 이렇게 나랑 놀 게 아니라 너의 내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성적 목적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카마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바타라고 해요. 아바타 소개팅 같은 네, 느낌이구나. 아바타입니다. 나쁜 목적을 갖고 오신 남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있나요?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죠. 이게 신천지가 잘못된 조직이 건 맞지만 신천지에 있는 신도들도 속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여성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내부에서도 싫잖아요, 사실. 시키니까 하는 건데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억지로 막 덮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가지고, 예를 들어 카페에서 만나면 옆에 좀 아바타를 해준 형제가 대신 근처에라도 앉아 있어 준다든지 하는 노력 정도는 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한테 포교를 당하기 쉬운 캐릭터 하나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성이 엄청 좋아야 돼요. 순종적인 사람일수록 좋아요. 그 센터를 가르치는 그 곳에서 집이 가까워야 돼요. 집이 가깝지 않더라도 가깝다고 거짓말이라도 하세요. 또 세 번째는 백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을 할 여유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돈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신천지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지 않아요. 오히려 신천지는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페이는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심입니다. 신앙심? 네. 종교 활동을 오히려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죠. 기독교일수록 되게 더 좋아하고요. 성경을 또 가르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의 바르고 남자, 여자, 이성에 대한 관심 많이 없고 가치관이 바른 사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연예인은 혹시? 연예인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도 그럴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그 고위직 중에서도 고위직만 알고 있는 정보. 연예인들만 공부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 물고기 상담소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구리초대교회라든지 고민들, 부담들 내려놓으시고 제가 상담소에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이비에서 치유를 받고 싶다면 그런 이단 상담소에 연락 한 번씩 주시고 하루하루 본인의 삶을 되찾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취재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본 방법은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신천지라는 키워드만으로 열려있는 채팅방이 많았는데요. 폐쇄적이라던 이미지에 비해서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강퇴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신도의 의견이 신천지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려된다였습니다.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이유로 취재를 거절하고 있었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에 굉장히 민감한 듯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길거리 포교를 직접 당해보고자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주 목격되는 장소들을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규영입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보 하나를 입수했는데요. 신천지가 약 7시에 윗잔다리 어린이 공원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포교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윗잔다리 어린이 공원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38분. 7시까지 대기를 해서 정말 교인들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요. 이 카페에서 신천지 학생만이 모여 회의를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몰래 잠입을 해서 정말 조용히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교하는 장소까지 확인을 해놨으니까요. 우선은 7시까지 기다렸다가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포교를 하는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때 특별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다른 장소에 모여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지금 제 앞 테이블에서 교육, 청년, 미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전형적인 위장포교 방식으로 보입니다. 아, 노래 틀었네.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이 장소를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근데 또 저한테 말을 안 거네요. 이게 뭐지? 뭐가 문제지? 다시 한번 지나가 볼게요. 방금도 지나쳤어요. 3명. 제가 한 100m 걸으면서 한 3팀을 마주쳤는데 왜 다 말을 안 걸까요? 길거리에서 포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걸어와 신천지인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깊게 취재하진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혹시 뭐라고 하나요? 연애 네. 프로그램 그냥 만들고 있고 연애 경험 같은 거 보러 왔어요. 참여를 해라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인터뷰? 인터뷰? 뭐 연락처 교환 이런 거 안 하고? 뭐 알려달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안 물어봐요? 네, 그냥 많이 잡혔어요 이 거리에서? 아니 처음 네, 잡혔고 처음. 처음이에요? 네. 근데 신천지인 건 의심은 했고 네. 근데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봤구나. 네. 포교는 대체로 저녁쯤에야 시작이 되었고 특정 장소에 모여 회의를 시작한 후에 2인 혹은 3인 1조로 진행하는 포교와 2인 1조로 태블릿을 들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교리를 소개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죠. 지금 좀 소름 돋는 경험을 했어요. 그 남성 여성 이렇게 두 분이서 어느 여성분한테 말을 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장포교 같은 데에서 제가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10m 정도 넘게 떨어진 그런 장소에서 남성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 남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수상쩍어 보였나 봐요.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제 앞으로 옵니다. 그러더니 제 뒤에 서서 제가 뭘 하는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서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포교 활동을 하시는 그 두 분도 일단은 뭐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라지셨고요. 제가 알기로 신천지 그 단톡방 뭐 이런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쪽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에는 못 담았는데 그 남성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다가올 때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 저기가 일행입니다. 네, 안경 쓰신 분이랑 지금 포교를 하고 계신 분들이랑 일행이에요. 제가 이렇게 홍대를 한 바퀴를 둘러봤는데요. 위장 포교를 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익히 들어온 그리고 알아본 바에 따른 활동들이 그대로 아직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며칠간 지켜보고 수개월간 신도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며 느낀 바로는 그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코로나 시절부터 연달아 터지는 이슈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업로드한 도밋 영상처럼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음에도 그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레 취재를 이어가던 중 지인이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서둘러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를 교하기 전에 교육기간 네네네. 수료하진 않았어요. 수료하기 전에 이제 조금 튀어나온 입맞음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뭐 마지막 계시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등까지 하고 이제 나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 전까지 약간 성경 공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고등 그거를 맞으면 이제 센터로 갈 수 있다. 센터? 무슨 센터? 해가지고 네 조금 꺼림칙 계속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시작은 이제 홍대 쪽에서 이제 뭐
관련돼서 막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해서 만들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본인은 이러한 것도 하지만 이제 뭐 심리 쪽도 하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심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송을 겸사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뭐 성경 공부도 같이 해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좋죠. 말씀으로 뭐 배울 수 있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된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해주겠다 이거였거든요. 저는. 3개월 동안 공을 들이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고 네네네. 총 9개월. 네네. 소득시험을 제가 하나 항상 갖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애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 두 가지는 무엇인지 관련 성구 2개를 함께 쓰시오. 이거는 그냥 성경에도 있는 있는 내용을 그냥 초등시험 때 그냥 미리 말을 해줘요. 그래서 초등시험, 중등시험까지는 맞는데?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포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고등시험부터 해서 그때부터가 좀 이상해져요.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 주 재림 때 임해오는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임해오는지 증거 성구를 함께 쓰시온다. 이게 신학의 약속 목자 이긴 자. 맞아요. 이긴 자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목자가 있어요. 그럼 구약의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었다. 그럼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이제 새 요한인데 그게 바로 이만이다. 이게 이상인 거예요. 저는 안 가려고 했을 때 막 이런 편지 같은 거 저 이제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편지가 도착을 했다는 거죠.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하면 오늘 근데 뭐 한강 같은 데서 우리 다 같이 노는데 놀 수 있냐 친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좀 더 이 사람들에게 스며들게끔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실 포섭 때 그 다른 분이랑 같이 그분도 이제 조금 심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같이 이제 포섭을 하려고 했던 분이 계신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이미 신천지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같이 들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찬양가랑 다 알아요. 그리고 막 입맞은 시험도 막 100점 맞고 와 너무 잘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냥 분박대로 키요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초등학생들 데리고 하는 것처럼요.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카페에서 그냥 놀려고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대화하면서. 근데 저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지금 여기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이 이제 뭐 미팅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래가지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신천지. 그냥 계속 엮어주는 거예요. 계속. 기타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는 유의 기타리스트인데 이러면서 오면 또 신천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저랑 비슷한 그런 심리가 좋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다 신천지. 사랑하는 땡땡아, 우리가 작년 9월 선선했던 가을에 만나 벌써 3월에 봄이 되었네. 쌤한테 따스한 햇살처럼 서늘과도 같이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땡땡이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야. 귀여운 얼굴로 인사했던 첫 만남의 생은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이게 한 장이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보낸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거네? 감정을 건드는 거네? 네, 맞아요. 사람의 감정. 아니면 사람이 흥미 있는 거.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인지 한번 의심을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게 경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그 만들어낸 경험일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다 설계된 경험. 당시 교육을 받았던 자료와 유대감을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담긴 내용을 직접 보니 취재를 위해 쫓아다녔던 내용들이 진실이었음을 실감했죠. 이번 취재에서는 신천지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았고 포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교를 하는 방법과 교육을 받았던 이야기 등 뉴스로만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대부분은 알려진 사실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내부의 이야기는 직접 들어볼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시청자분 혹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중 신천지에 계시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들이 계시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편견도 선입견도 없이 정중하게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상을 배워가는 귀웅이었습니다.